안녕하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이 정말 싫은 여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장담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저는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원래 제과제빵을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빵 굽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호떡 구워주시면 그 냄새에 취해서 주방을 빙빙 돌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과제빵 학원도 다니고 나중엔 전문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강남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7년 정도 일하면서 실력도 많이 쌓고 나름 인정도 받았죠. 수연 씨, 이 크루아상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빵을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빵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32살의 지금의 전 남편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거든요. 무엇보다 말투가 정말 공손하고 다정했어요. 수연 씨가 직접 만드신 빵이라고요? 우와,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 먹어봐요. 제가 만든 마들렌을 선물로 드렸는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반 뒤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도연 씨와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거의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죠.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시고 마트에서 계산도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시면서 절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수연이는 꼭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해. 엄마가 뭐라도 해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얻어서 살았어요. 월세였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투룸이었죠. 도연 씨 회사가 안정적이었고 저도 계속 베이커리에서 일했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았고 4년 차에 딸을 낳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도연 씨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거든요. 여보, 내가 기저귀 갈게. 당신은 좀 쉬어. 오늘은 내가 애들 목욕시킬게.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정말 착한 남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희한테 크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선한 분이셨고 시누이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문제는 결혼 8년 차에 시작됐습니다. 도연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도연 씨 나이가 만 39살이었는데 회사에서는 40대 이상 직원들을 대거 정리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 씨도 그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0시쯤 도연 씨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어요. 뭐라고? 잘렸다고? 응.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도연 씨는 그날 밤 소주 2병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괜찮아, 여보.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지. 당신 실력 있잖아. 고마워, 여보. 내가 빨리 다른 데 취직해서 다시 열심히 할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40대 가까운 나이에 IT 업계에서 재취업하는 건 정말 어려웠거든요. 도연 씨는 3달 동안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아, 또 떨어졌어. 면접까지 봤는데 점점 도연 씨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고 자꾸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러던 중 도연 씨 대학 동창들이 모임이 있다며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 씨한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골프? 당신 골프 칠 줄도 몰랐잖아. 친구들이 가르쳐 준대. 요즘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러니까 운동 삼아 좀 하려고. 처음엔 정말 운동 삼아 하는 줄 알았어요. 실직한 남편이 스트레스 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골프가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중엔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나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골프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아,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는 거야. 거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연 씨는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 씨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왔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도연아, 어제 진 돈 빨리 보내. 약속이잖아. 진 돈? 무슨 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도박을 하는 건가? 그날 저녁 도연 씨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추궁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무슨 돈을 진 거야? 아, 그거. 그냥 골프 칠 때 내기 같은 거 했는데. 내기가 얼마나 큰 거였길래 친구가 독촉 문자까지 보내?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10만 원 정도. 도연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제 눈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제가 유심히 지켜봤더니 도연 씨는 점점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직 준비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고 맨날 나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거야? 당신이 쓴 거 맞지? 아, 미안해.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밥값도 좀 들고 그랬어. 밥값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 그게 실은 도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실토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화투도 좀 치고 그랬어. 그런데 운이 안 좋아서 좀 잃었어. 화투? 도박했다는 거야? 도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심심풀이로.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실직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도박을 하다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애가 둘이나 있고 당신은 백수인데 도박을 해? 미안해, 여보.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어. 다음엔 안 그럴게. 도연 씨는 그렇게 빌더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도연 씨 맞으시죠? 빌려간 돈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5천만 원? 전기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아, 저기. 제가 곧 갚을게요. 도연 씨는 그 남자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남자가 가고 나서 전 도연 씨한테 따졌습니다. 5천만 원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빌린 거야? 미안해.
사채야. 내가 돈을 좀 잃어서 그걸 만회하려다 보니까. 사채? 당신 미쳤어? 도연 씨는 화투에서 돈을 잃자 그걸 만회하려고 사채까지 쓰면서 도박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따기는커녕 빚만 더 늘어난 거죠.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 씨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전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축한 돈도 별로 없었고 제 월급만으로는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고민 끝에 전 엄마한테 상황을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은 뭐 사채를 5천만 원이나? 엄마는 깜짝 놀라셨지만 절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 돈 엄마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그걸로 우선 빚부터 갚자. 엄마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꺼내서 도연 씨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도연 씨는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 일어나게. 근데 도연 씨, 이번 한 번만 믿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나도 모른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빚은 일단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엄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저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도연 씨,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네, 어머니. 도연 씨가 계속 취직이 안 되니까 차라리 자영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자영업이요? 응. 수연이 너 제빵 실력 좋잖아. 그걸 살려서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보면 어떨까? 베이커리 카페요? 그래. 엄마가 돈이 좀 더 있거든. 원래는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건데 차라리 그걸로 너희 사업 미천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 엄마는 평생 모은 돈 중에서 남은 5천만 원과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더 만드셨어요. 그렇게 총 1억을 마련하신 거죠. 엄마, 그건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엄마는 너희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엄마도 같이 일할게. 엄마가 서빙이랑 카운터는 할 수 있잖아. 어머니, 도연 씨는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장모님께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도연 씨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그렇게 우린 강남의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수연이네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카페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기계 구입, 재료 수급, 메뉴 개발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즐겁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엄마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시고 손님 맞을 준비하시고 정말 쉴 틈이 없으셨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는 아직 팔팔해. 우리 카페 대박 나게 해야지. 도연 씨도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배달도 뛰고 홍보 전단지도 돌리고 밤늦게까지 매장 정리도 하고요.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크루아상 진짜 맛있어요. 이 카페 빵이 다른 데랑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제 빵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한 달 만에 단골이 꽤 생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자 본격적으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고요. 수연아, 우리 대박 났다. 진짜 대박.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절 꼭 안아주셨어요. 6개월 차에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수익도 1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1년 차에는 월 매출이 5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르바이트생도 2명 고용하고 엄마랑 저, 그리고 도연 씨, 이렇게 5명이 운영하니까 제법 안정적이었죠. 여보, 우리 정말 잘 되고 있어. 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장모님하고 당신이 고생한 거지. 도연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했어요. 2년 차가 되니까 월 매출이 1억을 넘어섰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SNS에서도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강남 숨은 맛집, 수연이네 베이커리. 이 집 크루아상은 프랑스 현지 맛이에요.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카페를 소개해주면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투자금 1억을 2년 만에 다 회수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5천만 원 정도를 더 모았고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엄마가 투자해주신 돈 다 모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는 기뻐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도연 씨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니야, 여보. 다 장모님하고 당신 덕분이지. 나야 뭐. 정말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제는 카페가 완전히 안정화된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도연 씨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워지더니 나중엔 아예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빨리 치워. 너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아니, 여보. 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 에이, 그냥 친근하게 하는 건데 뭐. 친근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였어요. 알바생들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도연 씨는 점점 출근 시간도 늦어지고 퇴근은 일찍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가볼게. 친구 만나기로 해서. 무슨 친구? 요즘 자꾸 친구 만나러 다니네. 그냥 옛날 회사 동료들이야.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이해해줘. 엄마도 그런 도연 씨를 보며 걱정하셨어요. 수연아, 도연 씨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엄마. 혹시 또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야? 엄마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 불안이 현실이 됐어요. 어느 날 카페 금고에서 돈이 자꾸 부족한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어제 매출이랑 오늘 아침 금고 잔액이 안 맞는데요? 그래, 이상한데. 혹시 계산 착오 아닐까? 처음엔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더라고요. 매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이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엄마 말씀에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 씨가 새벽에 몰래 카페에 와서 금고를 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꺼내서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대체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카페 돈을 훔쳐가다니.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집에 오자마자 전 추궁했습니다. 여보, 카페 돈 당신이 가져간 거 맞지? 뭐? CCTV에 다 찍혀 있어. 당신이 금고 열어서 돈 가져가는 거. 도연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체 왜 그런 거야?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가져가? 미안해. 미안하긴 대체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설마 또. 제 물음에 도연 씨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더니 결국 실토했어요. 친구들이랑 다시 화투를 좀 쳤어. 뭐라고? 미안해, 여보. 근데 이번엔 정말 재미로만 한 거야. 큰 돈은 안 잃었어. 재미로? 재미로 가게 돈을 훔쳐?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잃었는데?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세상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이 없구나. 장모님이 빚까지 갚아주시고 가게까지 차려주셨는데 또 도박을 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냥 심심해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날 밤 전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도연 씨가 또 뭘 했는데? 도박 다시 했어요. 카페 돈 2천만 원을 가져가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내일 엄마가 카페로 갈게. 도연 씨랑 얘기 좀 해야겠다. 다음 날 엄마가 카페로 오셔서 도연 씨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연 씨,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이러면 우리 수연이랑 이혼하는 거야. 알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도연 씨는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아이들 생각에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도연 씨는 그 후로 정말 열심히 빌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정신 차렸어. 다시는 도박 안 해. 지은이랑도 연락 끊을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각서 쓸게. 이번에 다시 도박하면 바로 이혼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도연 씨는 정말 각서까지 썼어요. 전 그 각서를 받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거든요. 엄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에휴, 우리 딸. 너무 착한 게 탈이야.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도연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고, 신우이도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카페는 더 잘 됐어요. 4년 차가 되니까 월 매출이 1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수연아, 우리 이제 지점도 하나 낼 수 있겠다. 그럴까요, 엄마? 응. 이 기세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폐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폐암? 응. 3기래. 빨리 치료해야 한대.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떡해. 괜찮아, 수연아. 수술하면 된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병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엄마는 급격하게 약해지셨습니다. 전 카페 일을 하면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도연 씨도 그때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요. 카페 일도 열심히 하고 병원에도 같이 가고요. 여보, 장모님 괜찮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여보. 하지만 엄마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엄마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엄마, 엄마. 전 엄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고 엄마를 기억해 주셨어요. 장모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연 씨도 장례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난 후 전 엄마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엄마 금반지가 없네. 엄마는 평소에 금반지 3개와 금목걸이 하나를 정말 아끼셨어요.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서 절대 팔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금부치들의 가치가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전 서랍을 다 뒤졌지만 금반지와 목걸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혹시 엄마가 어디 다른데 보관하셨나?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전 급하게 도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나 카페에 있어. 당장 집으로 와. 왜? 무슨 일이야? 와보면 알아. 빨리 와. 30분 후 도연 씨가 집에 도착했어요.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인데? 여보, 우리 엄마 금반지랑 목걸이 봤어? 금반지? 도연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으신 금반지 3개하고 목걸이. 당신도 알잖아. 아, 그거. 도연 씨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가져간 거야? 미안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당신이 가져갔다고? 미안해, 여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긴 뭐가 없어. 대체 왜 엄마 유품을 가져간 거야? 도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실토했어요. 실은 빚이 좀 생겨서. 또 도박했어? 미안해. 전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당신 각서까지 쓰고도 또 도박을 했어? 죄송해, 여보. 근데 장모님 장례 치르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냥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 그래서 빚이 얼마나 생겼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거야? 응. 미안해.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전 더 이상 도연 씨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시던 유품을,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소중한 물건을 도박빚 때문에 전당포에 맡기다니. 당신 지금 당장 나가. 여보, 나가라고. 당장? 전소리를 질렀어요. 도연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더는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여보, 제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도연 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분이 도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여러 번. 각서도 있고 제 어머니 유품을 훔쳐서 전당포에 맡긴 것도 증거가 있어요. 그럼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셨어요. 도연 씨한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되자 그는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협의 이혼하자. 협의 이혼?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카페 지분 전부 포기. 양육권도 전부 나한테. 그리고 엄마 금반지 목걸이 당장 찾아와. 5천만 원은 너무 많아. 많긴 뭐가 많아? 당신이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투자한 돈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도연 씨는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주 후 도연 씨는
엄마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찾아왔어. 어떻게 돈 마련했어? 친구들한테 빌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좀 빌려. 그래. 이제 이혼 서류 쓰자. 여보, 쓰기 싫으면 소송으로 가도 돼. 그럼 더 많이 물어내야 할 텐데. 결국 도연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혼했어요. 도연 씨는 카페 지분도 집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일부는 분할로 받기로 했고요.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도연 씨는 신우이랑 같이 도박을 계속했다가 둘 다 큰 빚을 졌다고 해요. 신우이는 결국 자기 집까지 팔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한테 빌린 돈,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 위자료까지 합치면 빚이 거의 1억이 넘었대요. 결국 도연 씨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용직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는 제대로 못 주고 있고요. 신우이도 파산하고 나서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실망하셔서 냉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과응보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 카페에 더 집중했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카페를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게 됐고 힘들었지만 엄마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카페가 더 잘 됐어요. 월 매출이 2억까지 올라갔고 드디어 지점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총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본점, 역삼점, 판교점. 연 매출이 20억 정도 됩니다. 직원도 15명이나 고용하고 있고요. 사장님, 오늘 매출 또 신기록이에요. 그래, 다들 수고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중학생이 됐고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빵 만드는 사람 될래. 그래, 우리 딸 고마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전 매년 엄마 기일이 되면 카페 문을 닫고 성묘를 갑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산소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하늘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도연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수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지금 정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무슨 도움? 돈을 좀. 1,000만 원만 빌려줘. 제발.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짜 벼랑 끝이야. 빚도 못 갚고. 제발 수연아. 전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도와줬는지 기억해? 빚도 갚아주시고 카페도 차려주시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당신한테 썼어. 알아. 미안해.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도박하고 카페 돈 훔치고 급기야 돌아가신 엄마 유품까지 전당포에 맡겼잖아. 당신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수연아, 이제 연락하지 마. 당신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야. 아이들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도연 씨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지금 전 40대 초반이에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카페는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엄마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카페를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 도와주고 베풀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것. 도연 씨와 신우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요. 결국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빚더미에 앉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반대로 저는 어떤가요?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하게 살고 은혜를 갚으며 살면 복이 옵니다. 반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꼭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